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오전장은 좀 부진했지만은 장 후반대에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어 의지가 좀 컸다라고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수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주체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은 기관 쪽에서는 연일 매도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대부터 해서 장 후반대까지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의 후반대를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반전이 되면서 수급에 또 반전이 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는데요. 우선은 지수의 모습들을 좀 HTS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지금은 코스피에 그러니까 아우보다 형 노릇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 우선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우선 2150포인트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역할 이후부터는 박스권 좀 크게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작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상당히 있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의 장중 숨고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 분봉상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오전장에는 내내 하락의 추이였는데요. 오후장이 되면서 시장이 좀 되살아나는 모습들. 사실 오전장부터 해서 내내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요, 이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동향을 장중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이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과 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건데요. 예,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외국인, 또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자, 기관의 추이는 장 후반 끝날 때까지 연일 매도세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였지만은 장 후반 때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주었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장 이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 순매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관에 대한 매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 대형주 쪽, 뭐 제조업, 전기전자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는 우리가 흔히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매수도 들어오지만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매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청산에 가까운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매도 자체는 사실 단기성의 매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따라서 증시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을 들어왔느냐?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기관이 팔고 있는 대형주를 담아주었습니다. 대형주를 좀 담아주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고르게 순매수세를 끌어왔고요. 사실 내일 옵션 만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은 방어에 대한 의지가 좀 나왔습니다. 대신 한 달 동안의 이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연일 매도세의 포지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의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내일도 충격적인 매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기관에 대한 매도는 시장에 대한 조정은 장중에 보였지만은 그리 충격이 큰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장에 대한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증시가 오전장에 조금 내려앉는 모습들, 조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 찾는, 그러니까 빠른 종목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오늘 LPG 관련된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이 사회 재난에 관련된
입법화되고 또 그에 관련해서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구매에 대해서 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후반대까지 정말 강했던 거는 이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종목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도 나열을 해드렸었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토닉 종목이 정말 강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나뉘어 드렸을 때 이원, SK가스, 그리고 SN테크, 모토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오늘은 모토닉이 좀 강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전에 수소차 관련된 움직임도 나왔었던 끼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제가 개장 전 포인트에 이야기 들었었는데 자, 오늘 그 끼를 발산했습니다. 그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이 되었고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시간을 주어져서 눌림목이나 숨고르기 나온다면 다시 재차 들어갈 수 있는 탄력을 보일 것이다. 오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주가에 대한 탄력을 예상해보고 또 차후의 그림도 또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SN테크도 어제 대장주였죠. 어제 대장주가 역할을 했을 때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됐습니다. 물론 종가 상태로 음봉이었지만은 역시나 이와 같이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 오늘까지도 탄력이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장 초반에 3%대 출발해서 12%대까지 장중 흐름을 연출해 주었고요. 그리고 종가 상태로는 7%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시장의 모멘텀 찾기가 지금 분주한데 정부 정책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원과 SK가스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이원과 SK가스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단점은 거래량이 미흡하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종목이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분출과 함께 장중에 20% 가깝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량이 분출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통 거래량들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원이라든지 SK가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텍스트에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의 정부 정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인선 이엔테라든지 Y엔테, 코엔테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모멘텀이 찾기가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역할이 크게 효과가 나오는 것은 정부 정책주.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주에 대한 수급 이동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좋은 이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도 있지만 조금은 암울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잉 737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에서 보잉 737기를 수입을 계획을 해왔는데 이것들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검토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들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대표적으로 모두 다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항공기에 대한 아무래도 이 추락 소식이 여행객으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같이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에 좋은 뉴스는 정말 크게 올라가고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뉴스는 정말 시장에서 매몰차게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코멘트를 좀 더 드리면요. 지금 개별적으로 항공주의 악재가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3월달 또 4월달 넘어가는 시즌에는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시즌이 되옵니다. 부실한 기업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불안한 구설수 있는 종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엔터주 지금 볼 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슈를 가까이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조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짐작하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수급을 동향을 보여드렸을 때 외국인이 그동안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색깔을 띄웠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변동성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도에 대한 물량은 없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매수에 대한 물량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이 중요하게 역할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 심리가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또 15일에는 지수에 대한 정기 변경 기간이 나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대형주에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 잠시 쉬었다가 15일 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면은 14일은 내일은 조금은 잠잠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외국인이 돌아오는 때는 15일을 예상을 해보자. 그럼 내일은 또 역시나 이슈에 가까운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주, 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많죠. 자, 분류를 해본다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IT 섹터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IT는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들 계속 흐름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오늘은 LPG, 내일은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에 LPG 차량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이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이처럼 시장을 바꿔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주의 충격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활발한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꼭 보자는 말씀.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